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들, 이걸 다 모아서요. NVDI, 그러니까 Yieldmax 엔비디아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월 수익을 준다는 건지, 또 위험은 없는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핵심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 주식 자체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주식에 달한 옵션 계약을 이용합니다. 이걸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아주 집중하는 그런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엔비디아 주가가 확 올라도 그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진 못해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수익의 상한선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최우선 목표는 매달 현금 수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략은 엔비디아 콜옵션을 파는 거. 합성 커버드 콜이라고 하던데 이걸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이제 현금이나 미국 국채로 하고요. 물론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도 일부 따라가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일드맥스 자료 보니까 강조하던데요. 엔비디아 주식을 직접 가진 게 아니라서 그 엔비디아 배당금은 못 받는다고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가지실 부분, 높은 수익률, 이걸 좀 봐야겠죠? 이게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말 눈에 띄게 높아요. 퍼블릭.com에서는 112% 넘게 나오고요. 112%요? 네, 스톡 애널리시스 기준으로는 연 94% 정도? 또 일드맥스 자료에서는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137%까지도 언급이 돼요. 와, 137%.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높은 수치는 분배율이라는 거예요. 옵션 프리미엄 수입이 다 포함된 거고요. 이걸 뺀 실제 30일 SSC 수익률은 훨씬 낮아요.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2025년 4월 말 기준 SSC 수익률은 3.56%.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 137%랑 3.56%. 이건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그 높은 분배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그게 다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주된 건 옵션 판매 수입이 맞는데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자본 반환, ROC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분배금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거라서요. 펀드의 순자산 가치 NAV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원금을 돌려준다고요? 네. 실제로 일드맥스 자료를 보면 작년 4월 25일 분배금 같은 경우엔 무려 85.3%가 자본 반환이었어요. 85%나요. 이야, 그럼 당장은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 보여도 길게 보면 내 투자 원금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른 기본 정보들도 좀 볼까요? 2023년 5월 설립이면 비교적 신생 펀드고 운용 보수는 한 1% 정도? 운용 자산 AUM은 벌써 14억 달러가 넘었네요.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유 자산을 보면 좀 재밌는데 컴포저나 일드맥스 자료 보면 대부분이 거의 90% 넘게 미국 국채라고 나와요. 아, 주식이 아니라 국채요? 네, 단기채나 중장기채 같은 미국 국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현금이랑 여러 가지 엔비디아 옵션 계약들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 구조 때문에 오는 위험들도 좀 명확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드맥스 스스로도 이거 고위험 상품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첫째는 역시 단일 종목 위험. 모든 게 엔비디아 변동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둘째는 아까 말했듯이 엔비디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은 제한된다는 거. 업사이드가 막혀 있죠. 반대로 주가 떨어지면요. 그 손실은 그대로 다 받아요. 옵션 수입으로 상세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방 위험은 다 열려 있는 셈이죠. 아, 오를 땐 조금 먹고 내릴 땐 다 맞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자본 반환 ROC, 이걸로 인한 NAV 잠식 위험. 레딧에서는 이걸 주가 잠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금이 깎여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레딧 보니까 어떤 사용자는 NVDI 출시 후 수익률이 한 플러스 137% 정도인데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 주식은 플러스 260% 올랐다고 비교하면서 지적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성과 비교 얘기도 많고요. 또 이게 신생 펀드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특히 뭐 기술주 대폭락 같은 큰 하락장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슷한 전략 쓰는 TSLY가 NAV 감소 겪었던 사례도 언급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요. 분배금 받으면 그걸 다시 투자하던 안 하던 일단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점도 레딧에서 나왔습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정말 뭐랄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레딧 글들을 보면요. 역시나 그 높은 월 수입, 여기에 혹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로 생활비 쓴다, 아니면 이걸로 다른 조직 산다, 약간 투자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눈에 띄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뭐 공짜 돈처럼 생각해서 다른 데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공짜 돈이라 위험성을 좀 간과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그냥 엔비디아 직접 사는 것만 못하다. 장기 투자로는 절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아직 뜻없습니다. 위험은 아는데 뭐 소액만 하겠다, 아니면 짧게만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걸로 절대 벼락부자 못 된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대안으로 JPI, JPQ 같은 다른 배당 ETF를 추천하거나 차라리 직접 옵션 거래를 하라는 조언도 나오고요. 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NVDY는 NVDDI 옵션 전략을 통해서 당장은 높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NVIDIA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얻는 이익은 제한적이고 반대로 NVIDIA 하락 위험이나 또 펀드 구조 자체의 위험, 특히 그 NAV 잠식 가능성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주가 상승 잠재력, 이걸 상당 부분 포기하는 대가로 당장의 현금 흐름을 최대한 뽑아내려는 전략인데요. 이 현금 흐름의 원천이 옵션 프리미엄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때로는 내 원금, NAV를 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딜이라고 봐야죠. 과연 이 구조가 당신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분배금은 결국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 열풍이라던가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과 달라진다면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분배금 지급 능력, 이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